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볼린저 밴드보다 강력한 매도 시그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이전에 제가 라이브 하거나 멤버십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 요거 공개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, 오늘 영상 이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. 그런 내용들 멤버십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볼린저 밴드는 다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얘도 말 그대로 어떤 기준선을 20일 기준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일단 일정 기준선의 표준 편차 밖으로 튀어나오면은 얘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이제 괌에도 좀 제가 색깔 칠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좀 제가 두껍게 좀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빨간 색깔은 이제 과매수 된 구간이죠. 그리고 밑에는 과매도된 구간이면서 밑으로 빠졌을 때 매수하고 올랐을 때 매도하는 건데, 실제로 이제 볼린저 밴드가 사용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. 이제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것들이 실질적으로 장중에 내가 판단을 하고 싶거나 그런데 다 이제 뚫려 있죠.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하락을 할 때 보면요. 어떻습니까? 다 밑으로 뚫려 있죠. 이것도 이제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내가 특히 이제 매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데비션 값입니다. 이거는 이제 표준 편차인데 같은 의미인데요. 좀 다릅니다. 왜 다른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. 자, 기본적으로 어떤 모든 어떤 뭐 기기라든지 어떤 뭐 공정이라든지 어떤 메커니즘이 있으면은 이렇게 플랫하게 가지 않습니다. 그렇죠? 심장 박동수도 어떻게 되죠?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. 그래서 모든 주가는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흔들리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쵸?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, 이게 이렇게 했다 갑자기 팍 튀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점은 요 튄 점의 최고점이 어디이냐, 문제가 생겼던 최고점이 어디냐를 찾아가지고 요거를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가장 근접한 기간을 당겨서 봤을 때 이 지점이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. 이 논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. 뭐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에도 그렇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요 해당하는 부분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요. 가격, 일단 거래량은 상관이 없습니다. 거래량 상관이 없고 가격과 결국에는 상관이 있는데, 그 가격에 최근 가격과 이전 가격이 크게 변동되지 않고 어떤 일정한 그 주식의 패턴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뭘 비교합니까? 이 과거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. 그쵸? 과거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요 위치,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요 위치, 요 위치에서 볼린저 밴드가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,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쵸?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스탠다드 데비션 값은 뭐냐면은 과거의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상 지분을 판단한다. 예를 들면 이겁니다. 자, 내 주가가 이렇게 있어요. 자,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뭐 쭉쭉쭉 가다가 주가가 이제 보시면 전고쭉 올라갔어요.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이 첫 번째 여기, 두 번째 여기 보이시죠? 여기를 둔다면은 단기적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쭉 보시면은 여기 뚫었죠. 그렇죠? 첫 번째 요거랑 치겠습니다. 자, 또 지나보겠습니다. 다시 여기 메꿨고요. 다시 여기를 올라갈 때가 있어요. 쭉 보시면은 유지가 됐다가 여기 보시면은 어 얘의 앞에 보면은 요 구간이 나오죠. 그렇죠? 요 구간, 그죠? 또 요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. 여기를 뚫은 시점, 자, 여기를
이게 뜬 시점 여기죠. 네, 이렇게. 자,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? 결국에는 완전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최근의 봉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잡았던 요 포인트 하나, 그 다음에 또 잡았던 포인트 두 개. 여기는 뭐예요? 단기적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보세요. 자, 그 다음에 최근 게 여기죠. 다 지우고 여기죠, 그죠? 여기. 두 번째가 그 위에가 여기죠, 그죠? 자, 여기를 뚫었을 때, 그죠? 여기 첫 번째.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. 뚫었죠? 여기. 그쵸? 88,800원.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, 결국에는 이 부분부터는 뭐예요? 조만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암시를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건데, 결국 제가 요거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도 과매도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직전 요 고점 있잖아요. 여기를 스탠다드 데비션 값을 이미 지났어요. 그래서 여기가 한번 닿았어요. 그쵸? 또 닿았어요. 맞았죠? 또 닿았어요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그 다음 뚫었을 때 요 시점에 해당되는 요 부분, 여기를 뚫었을 때 부분 볼게요. 이때죠, 그죠? 이때 얼마냐면 22만 9천원입니다. 22만 9,500원. 결국에는 22만 9,500원이 상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요. 여기가 어디서 제가 착안을 했냐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이게 징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걸 20선으로 놓게 되면은 그 20선에 해당되는 것이 어떻게 지금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이 병목 같은 모습을 결국엔 얘가 안정화된 모습으로 결국에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.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평균값이 상당히 낮게 나오다가 확장이 된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넘었던 이 고점이죠. 중요하죠. 여기를 넘냐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기를 넘는 요 시점이 1차적인 과매도가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뚫었을 때가 여기가 2차적인 과매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할 매도라고 하면 수익을 봤을 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.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수익 보실 때 이 점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요.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거 말고도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으로 알 수 있는 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기울기도 있고요. 기울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점은 제가 여기서는 공개 영상으로 어렵고요. 또 라이브나 또 멤버십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